자, 의원님을 모시면은 정말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유가 저희도 방송으로 사드 문제 엄청 다뤘는데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우리들 컨셉이 일반인이에요. 예. 사드를 잘 몰라요. 예. 사드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이 뭐든 물어보세요. 네. 예. 이 자신감 아무것도 없이 답하는 몇 안 되는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세요. 일단 오늘 녹음하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 보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떠셨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오는 행사 벌써 5.18 현충일 또 60 오늘 그다음에 시정연설 여러 개 들었거든요. 예. 모든 행사가 의미를 부여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5.18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작년에 20분 만에 끝난 행사였습니다. 그중에 애국가 사절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반이에요. 그럼 나머지 10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 50분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현충일 행사도 그랬어요. 의미가 새로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늘어났고 이런 모든 그 형식적인 행사들이 갑자기 의미를 띠면서 국가의 한 구성 요소로 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시정연설은 사실은 내용 자체는 아주 건조했습니다. 추경 편성은 일자리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재난과 같은 실업 사태를 막기 전에 정부가 행동해야 됩니다. 국회가 도와주세요. 이 메시지가 다예요. 아주 간단 명료해요. 그런데 이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태도와 행태 또 그 진정성은 확실히 돋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서까지 찾아가서 인사를 다 하는데 나는 보통 야당은 대통령이 연설할 때 박수 안 치거든. 예. 오늘 치더라고. 그래요? 아이 웃겨 아주. 결국 안 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는 아니고 몇 분들이 치는 거 보고 낚였구나. 그래서 문 대통령 실력 좋다. 그거 아주 신기하게 봤고요. 또 야당 의석을 한 바퀴 다 돌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물론이고 유승민, 심상정 등 그 대선 때 경쟁했던 후보들 좌석까지 찾아와서 인사하는 걸 보고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확실히 다르네요. 뭔가 이런 디테일은 잘 말씀 안 해주시거든요. 요즘 잘못 얘기했다가는 근데 오늘 시정연설에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돈 갖다가 어디다 쓸게를 조목조목 다 디테일 떤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이거를 실제로 야당들이 반대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정의당 논평은 제가 유심하게 봤는데요. 정의당은 잘했는데 그 정도로 너무 적어 더 늘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아주 큰 추경입니다. 올해 대기업이 장사가 잘 됐잖아요. 지금 코스피 3,000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랫목만 절절 끓는 거고 윗목은 전혀 해당이 없는 냉골인데 대기업에서 세금 많이 거둔 것을 이제 청년들 일자리, 노인들 또 주거복지 이렇게 해드린다는 거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늘려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1분위하고 5분위 사이의 그 양극화 소득이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 그 돈을 걷어가지고 아래로 좀 흘러내려가게 이렇게 해야 되는 정부가 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만큼 정의당 입장은 좀 적다. 더 해라. 원래 추경이라는 게 이제 재난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상태를 재난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추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도 처음에 있었어요. 일자리 관련된 예산이. 네. 11조는 제가 봐도 너무 작지 않아요?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저는 그보다 한 10배를 늘려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추경이라는 것은 정부가 균형 재정 그러니까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많이 발생한 경우를 세수가 초과된 하나의 세계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세금이 안 거쳐 3조 원 결손 났다 그랬어요.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예산 대비 3조 원이 모자란 겁니다. 세수가 안 거친 거예요. 그만큼 불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이 저는 이게 구군이 있다고 보는 게 이게 일단은 코스피 올라가고 그나마 세수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서 이제 좀 숨통을 틔워줄 테니 정말 열심히 한번 일해보라는 어떤 천운이 깃든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잘 맞아 떨어져요 이게 하나씩. 청년들 일자리, 노인들 또 주거복지
이렇게 해드린다는 거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늘려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1분위하고 5분위 사이의 그 양극화 소득이 아주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 그 돈을 걷어가지고 아래로 좀 흘러내려가게 이렇게 해야 되는 정부가 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만큼 정의당 입장은 좀 적다. 더 해라. 원래 추경이라는 게 이제 재난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상태를 재난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추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도 처음에 있었어요. 일자리 관련된 예산이. 네. 11조는 제가 봐도 너무 작지 않아요? 이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애국가 사절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반이에요. 그럼 나머지 10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 50분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현충일 행사도 그랬어요. 의미가 새로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늘어났고 이런 모든 그 형식적인 행사들이 갑자기 의미를 띠면서 국가의 한 구성 요소로 다 그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시정연설은 사실은 내용 자체는 아주 건조했습니다. 추경 편성은 일자리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재난과 같은 실업 사태를 막기 전에 정부가 행동해야 됩니다. 국회가 도와주세요. 이 메시지가 다예요. 아주 간단 명료해요. 그런데 이제 그 메시지를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확실히 다르네요. 이런 디테일은 잘 말씀 안 해주시거든요. 요즘 잘못 얘기했다가는 근데 오늘 시정연설에서 보니까 네. 구체적으로 그 돈 갖다가 어디다 쓸게를 조목조목 다 디테일 떤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이거를 실제로 야당들이 반대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정의당 논평은 제가 유심하게 봤는데요. 정의당은 잘했는데 그 정도는 너무 적어. 더 늘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아주 큰 추경입니다. 올해 대기업이 장사가 잘 됐잖아요. 네. 지금 코스피 3,000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랫목만 절절 끓는 거고 윗목은 전혀 해당이 없는 냉골인데 대기업에서 세금 많이 거둔 것을 이제 자, 의원님을 모시면은 정말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유가 저희도 방송으로 사드 문제 엄청 다뤘는데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우리들 컨셉이 일반인이에요. 예. 사드를 잘 몰라요. 예. 사드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뭐든 물어보세요. 네. 예. 이 자신감 아무것도 없이 답하는 몇 안 되는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세요. 일단 오늘 녹음하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 보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떠셨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오는 행사 벌써 5.18 현충일 또 60 오늘 그다음에 시정연설 여러 개 들었거든요. 예. 모든 행사가 의미를 부여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5.18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작년에 20분 만에 끝난 행사였습니다라는 태도와 행태 또 그 진정성은 확실히 돋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석까지 찾아가서 인사를 다 하는데 나는 보통 야당은 대통령이 연설할 때 박수 안 치거든. 예. 오늘 치더라고. 그래요? 아이 웃겨 아주. 결국 안 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는 아니고 몇 분들이 치는 거 보고 낚였구나. 그래서 문 대통령 실력 좋다. 그거 아주 신기하게 봤고요. 또 야당 의석을 한 바퀴 다 돌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물론이고 유승민, 심상정 등 그 대선 때 경쟁했던 후보들 좌석까지 찾아와서 인사하는 걸 보고